증거 법정서 내겠다. 입장 바꾼 기성용 폭로자. 성폭력 의혹 폭로와 관련해서 연일 진실 공방을 벌이는 기성용 선수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미 기자. 네. 지난 주말에 이제 K리그가 개막을 했잖아요. 네. 첫날 경기에 기성용 선수도 뭐 전반전 출전을 했던데 네. 경기 끝나고 기성용 선수가 직접 입장을 냈다고요? 네, 맞습니다. 통상 이제 경기가 끝나게 되면 이제 승리한 팀, 이긴 팀의 감독 그리고 이제 주요 선수, 활약을 한 선수가 나와서 이제 언론이랑 인터뷰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토요일 날 있었던 그 경기에서 기성용 선수가 속한 그 FC 서울은 0대2로 패했습니다. 네. 패했기 때문에 사실 인터뷰를 진행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직접 자기가 나와서 인터뷰를 자청했습니다. 사실 기자들은 기성용 선수 혹시나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의혹이 지금 터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까 기다렸었는데 안 나와서 지금 철수하려고 주섬주섬 이렇게 짐을 챙기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청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한 25분 정도 한참을 얘기를 했습니다. 길게 얘기했군요. 네. 근데 그때 기성용 선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먼저 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그 기사가 나온 날 그 피해자 쪽 후배라는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피해자 쪽에서 그러면 기성용 선수와 조용히 만나서 사과를 받고 끝내고 싶다. 나는 사과할 게 없고 나는 미안할 것도 없고 저와 같이 숙소 생활을 했던 동료뿐만 아니라 후배들에게도 연락이 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네들이 설명할 수 있다고 내가 잘못했으니 이거를 덮어주라고 절대 얘기한 적이 없고 그것은 모든 통화 내역을 다 공개할 수도 있고 사람이 미칠 정도로 정말 황당하고 왜 증거를 얘기 안 하고 자꾸 딴소리를 하면서 여론 몰이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앞으로는 자비란 없습니다. 참을 수도 없고 강경하게 대응하려고 합니다. 네, 한참 그 시간을 할애해서 한 얘기의 요지는 일단 첫 번째, 나는 성폭력을 행한 바가 없다. 그리고 난 정말 미칠 정도로 황당하다. 회유나 협박한 바도 없다. 그리고 증거가 있다면 차라리 빨리 내놔라. 여론 재판하지 말고 자비란 없다. 강경 대응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기성용 선수가 이렇게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방금 보니까 기성용 선수는 강경하게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증거 공개되는 건가요? 네, 일단 기성용 선수가 이제 앞에 보신 그 토요일 날 경기 직후에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피해자 측이 저희 MBN이랑 같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먼저 보고 오시죠. 지금 기자들이 다 죽치고 있는데 만나면은 자기들은 그렇다고 일단 오부기사 먼저 내고 그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든지 하자. 그러면 자기들이 뭐 사과할 건 다 사과할 거라고. 근데 사실은 저 만나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달라있는데 일단 못 만나겠다고. 녹취 파일을 모든 부분을 변호사님께 제출을 했고 저는 기억해요. 그날을. 날짜도 기억하고. 그 날이 같은 제보자와 있었던 일인데 주말 빼고 휴가 빼고 그럼 모든 시간들을 이제 그 안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알 수가 없었어요. 합숙 생활을 하는데 저희만 문제가 있었겠어요. 분명히 다들 그냥 얘기를 못할 뿐이지 다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그냥 사과만 한다면은 모든 걸 다 용서해야죠. 네, 피해자 측에서는 앞서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나는 성폭력을 당했고 그리고 증거도 모두 제출을 했고 사과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기성용 선수가 이제 앞서서 그렇게 인터뷰를 자청한 그 직후에 네. 바로 이제 피해자 측도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조만간 증거 전체를 공개하겠다. 네. 그리고 원하는 대로 판을 키워주겠다. 이게 좀 감정이 실린 대응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서 기자회견으로 할지 이 대응을 기자회견으로 할지 어떻게 할지 그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이 기성용 선수의 인터뷰 자청한 인터뷰 직후에 이렇게 입장을 내놨었는데 근데 이제 어제 다시 또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 어제 또 내놨어요. 네, 어젯밤에 소모적인 여론전을 멈추고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자.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들이 공개하려던 그 증거에는
기성용 말고 이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서 증거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기가 좀 어렵다 때문에 법정에서 좀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때문에 이제 판을 키워주겠다라는 이 기존 입장에서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자로 좀 약간 그 입장이 바뀐 모습입니다. 소 의원님, 지금 기성용 선수 측, 폭로자 측 입장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려요. 그럼 결국에는 이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일단 폭로자 측에서 기성용 선수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뭐 고소고발을 하기에는 이미 다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2000년에 일어난 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안 되는 거고, 그렇다면 기성용 선수가 얘기한 대로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폭로자 측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민사 형사 제기를 하게 되면 그 주장의 사실관계를 이제 가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는 과정에서 폭로자 측에서는 관련 증거를 법원과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소송을 진행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군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기성용 선수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명예를 확실하게 내가 회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네. 하면은 소송을 통해서 하는 방법밖에는 없죠. 하지만 이제 소송이라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막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사실 아마 기성용 선수가 바라는 바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폭로자 측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 기성용 선수 입장에서는 현 단계에서 말끔하게 저 의혹을 씻기 위해서는 네. 이 법적인 그런 조치를 통해서 법원에서 완전히 어떤 판결을 통해서 명예를 회복하는 그 방법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기성용 선수 측에서 조만간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증거가 있으면 내놔라. 법정에서 공개하겠다. 이번 사안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비화될지 추후 진행되는 상황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 하나 더 해보죠. 배우 이용녀 씨라고 아시나요? 유기견의 데모라고 알려진 배우인데요. 그런데 이 씨가 운영하던 유기견 보호소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재가 났다고 합니다. 윤지영 기자. 네. 그러면 이 유기견들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이 불이 난 건 지난달 28일 자정쯤인데요. 불은 2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이 불로 인해서 이 이용녀 씨가 지금 60마리 정도의 유기견을 키우고 있었다고 60마리요? 하는데 네, 이 가운데 8마리가 결국엔 죽었고 아이고. 또 견사 등도 지금 불에 탄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동물 보호 단체들은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용녀 씨의 유기견 보호소에 대해서 도움을 지금 급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용녀 씨가 직접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이 갑자기 불이 번져서 소방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소화기를 썼는데도 생활 공간까지 모두 타버렸다. 그래서 결국에는 견사 바닥에서 이 불이 꺼진 뒤에 신문지를 깔고 이 아이들과 유기견들과 함께 쪽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라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네. 이 이용녀 씨는 원래 경기도 하남에서 약 13년 동안 사비로 유기견들을 보호해 왔거든요. 13년 동안요? 네, 그리고 4년여 전에 지금 이 포천으로 옮겨서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배우 이용녀 씨는요, 지난 2018년에 저희 MBN에 출연해서 유기견을 돌보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주방까지도 개들이 점령한 상황. 대체 이용녀 씨는 몇 마리나 되는 개들과 함께 살고 있는 걸까요? 집에서는 45마리 내지. 예. 그래갖고 이쪽에 있고 좀 작고 힘없는 얘가 좀 더 힘없는 나한테 당하니까 얘 꼬리를 내리고 있는 거야. 털뽑을까. 윤지영 기자, 이용녀 씨 하면은 드라마에서 이 무속인으로 많이 출연한 분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유기견의 데모라는 별명까지 붙게 된 건가요? 네, 이 이용녀 씨가 과거에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 11년 전에 이때 인터뷰했을 당시가 2015년도였는데 네. 그때 당시로부터 11년 전에 길거리에서 눈을 다친 딱한 강아지를 봤는데 이 강아지가 유기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아지를 치료해 주려고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서 버려지는 강아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된 거죠. 그 이후부터 보호소를 다니면서 유기견들을 하나둘 입양을 해서 그 개가 한때는 100마리까지
이렇게 100마리까지요? 됐을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컸고요. 또 유기견을 돌보다가 이 사비로 유기견을 돌봐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돈을 다 써서 빚까지 지게 됐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화재 사건이 알려지면서요, 이 도움의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본인도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반드시 부디 꼭 다시 일어서기를 빌겠습니다.